네, 국내 대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타자로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예상치를 발표를 했었죠. 이 사상 유례 없는 8조 원대라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그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증시에서는 이미 어닝 쇼크에 대한 좀 공포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의 좀 시각은 어떨지요?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김보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분기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어닝 쇼크가 또 우려되는 기업들도 있고요. 먼저 증권가의 좀 전망,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이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국과 미국 등 글로벌 경기가 지난 3분기에 바닥을 찍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출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국내 내수까지 예상보다 부진했던 탓에 최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 대체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과 그리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의 집계를 보면요.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발표한 기업 118개 주요 상장사 가운데서 77.1%인 41곳의 최근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달 초에 비해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나머지 기업 21곳은 전망치가 증가했지만 소폭이었고요. 그리고 3곳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달 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3분기에 영업이익 8조 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은 것을 제외한다면 SK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S-오일, 또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각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의 최근 실적 전망치는 이달 초보다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업종별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업종별로는 어떤 쪽에서 좀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네, 업종별 하락폭을 보더라도 좀 많은 업종들이 속해 있습니다. 특히 항공과 해운, 또 철강이라든지 통신, 은행, 기계 등 다양한 업종의 하락폭이 커서 어닝 쇼크에 좀 공포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통신 업종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LG유플러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달 초에 403억 원에서 최근에는 212억 원으로 47.4%가 떨어진 것을 비롯해서요. SK텔레콤은 15.4%, 또 KT는 6.3%가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과 해운 업종 역시 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도 안 돼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7.4%, 대한항공은 8.1%, 그리고 해운 업종 중에서 한진해운은 17.1% 각각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업종인 은행의 전망치도 좀 크게 떨어져서 어닝 쇼크가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5,62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21.7% 줄어든 것을 비롯해서 KB금융은 12.5%, 기업은행이 11.8%, 우리금융 9.5%, 신한지주 8.4%, 마지막으로 외환은행이 7.2% 등으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어닝 쇼크 나온 기업들도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미 3분기 잠정치를 일찍 발표한 기업들에서 이미 어닝 쇼크가 좀 시작된 곳들도 있습니다. 먼저 그 삼성테크윈이 지난 22일 발표했던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전분기보다 무려 30.4%가 감소한 369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이달 초에 전망했던 608억 원이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전망치 545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었는데요. 그리고 또 OCI의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 330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달 초 전망치였던 810억 원보다 59.2% 훨씬 적었고요. 이 여파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S1도 영업이익을 279억 원으로 발표해서 이달 초에 잠정치였던 401억 원보다 30.5%가 낮아졌습니다. 네, 어제는 포스코가 또 장마감 후저 실적을 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그 오전장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좀 주가 많이 밀렸었는데요. 실적 발표 내용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포스코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설명회를 열고 3분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계열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매출은 8조 9,10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8,19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3.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5%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분기에 포스코가 영업이익 1조 572억 원을 기록하면서 3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 자리를 좀 깨차기도 했었는데요. 시장 침체로 다시 한번 또 1조 원대 아래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 각각 10%, 18%씩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 철광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그 공급 과잉으로 제품 가격의 하락폭이 컸던 게 원인으로 좀 지목되고 있습니다. 철강 수요 증가가 지지부진한 데다가 또 자동차와 조선업계에서 단가 인하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오는 4분기 영업이익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 시작 전에 어제 S&P로부터 포스코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S&P는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트리플 B+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1, 2년 사이에 재무 건전성이 A- 등급을 유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부진한 철강 업황 그리고 부정적인 영업 환경까지 좀 강조를 하면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포스코는 2% 넘게 밀리면서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어제 나도 이런 부정적인 재료들을 좀 선반영을 하면서 좀 주가가 최근에도 안 좋았는데요. 오늘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주가 흐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3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고, 많은 기업이죠. 70%가 넘는 기업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들은요.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3분기 어닝 쇼크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경기가 지난 3분기에 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가 동반으로 부진했던 것이 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국내 수출은 3분기 내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좀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조선업체, 국내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또 좀 놀라운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조선업계의 극심한 수주 부진과 또 이로 인한 실적 부진이 무관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국내 5대 재벌 그룹 가운데 주력 계열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따라서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만 50세를 넘은 과장급 이상 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외에 퇴직 위로금도 최대 60개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라앉아 있는 국내 기업들의 좀 분위기가 좀 반영된 이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증권가 씨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전히 좀 부정적인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또 이 포스코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감원 소식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의 침체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대기업의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좀 출발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또 오늘 장의 전략을 잠시 후에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